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죄 추정. 그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인간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건도 유죄 확정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갈 인간이 지금 딴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은근히 웃기시네요라고 이제 댓글 달았네. 저분은 자주 안 들어온 사람이야. 예. 여러분 이게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요. 어떤 원칙이 이제 거기서 도출되는가 하면 첫째로 무죄로 추정되니까 수사할 때도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판 때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무죄 추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따라서 수사할 때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 수사는 예외적으로 합니다. 재판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 재판을 예외로 하는 것이. 그건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사람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무죄 추정의 혜택을 받는 인간이 이재명 아닙니까? 본인은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요, 이 민주당 일당들은 민주당 법정에 의하면 다 유죄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확정범으로 해도 돼 있죠? 확정범으로 다 취급하잖아요. 또 추경호도 예컨대 내란 공범이다, 국힘은 내란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장성 4사람을 교체했잖아요. 특별한 근거 없이 교체했잖아요. 삼성 장군도 예컨대 30명씩이나 교체하는 것은요, 헌법상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좀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죠? 기소하려고 하죠, 기소. 두 번째는 기소하면서도 구속 기소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은 예컨대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가 없거든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연설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2가지에 의해 가지고 청년들이나 일정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특기가 뭐죠? 어렵지만 쉽게 잘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손에만 들어오면 다 쉬워지죠. 여러분 이제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제3자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가스라이팅은 뭔가 하면요, 본인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 저같이 정상이잖아요. 정상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가해서 상대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생각이 옳은데 계속해서 뭐라는가 하면 너 그 생각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뭐가 하자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또 세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따라서 더 줄이면요, 요 말을 줄이면 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저항권 연설하셨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저항권 연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은 있지만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는 국민들을 깨우쳐 준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정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원하는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광화문 연설이잖아요. 그럼 가스라이팅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신앙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게 하는 거죠. 아닌 것을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가스라이팅하면 정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광화문 연설,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말씀 전파는 그거는 부족한 우리들을 또는 예컨대 허물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스라이팅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요, 가스라이팅을 시켰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이제 서부지법의 건물을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국민 저항의 연설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서 불을 지르려 방화를 했다든지 파괴를 했다든지 살인을 하라고 그랬든지 폭행을 하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워서 바르게 이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은 그 연설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 지금 경찰에서도 몇 번 지금 예컨대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얽어매려고 했지만 경찰이 사택에 와서 압수수색했지만 전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문건도 목사님께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죽을 맛이 이거 아닌데 뭘 가지고 이거 예컨대 기소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데 검찰도 죽을 맛이 되는 것이, 이건 기소감이 안 되는데 기소를 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백보양보를 해서 기소, 그럼 지네들은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에 입건이 됐다고 그러죠. 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목사님 저 모르실까봐 잠깐만 이제 애가 타셔서 염려가 되셔서 하는데, 좀 그럴 땐 제가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르는 듯이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참 장로다운 장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뭘 입건을 했느냐. 입건은 기소는 아닌데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화 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시킨 것, 그거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재명이는 이제 한 건 이상씩 이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제 그런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만에 하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격다짐을 할 것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죄 추정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만 구속 재판을 합니다. 이제 법에는 나와 있어요. 구속을 하려면 정확하게 첫째 뭐가 있느냐,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요 말이. 소명이란 말이 여러분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증명이라는 것이 있고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명과 소명. 증명은 확실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명은요, 확실하게 입증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개연성만 있으면 소명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야지 저걸 파고든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한계가 있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한번 방송을 잘 이제 앞으로 들어보시면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면은 소명이란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 연결돼 있어요. 구속영장을 말하는데 증명이란 말은 안 나와요. 범죄 혐의를 소명한다 그러면 이거 김학수 교수가 말한 대로 이 구속영장 할 때는 범죄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아깝지만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예. 그러니까 첫째가 범죄 소명이 있어야겠죠. 예. 두 번째는 증거, 나머지는 잘 아시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 근데 거기서 첫째 가장 쉬운 거, 도주 우려가 있나요? 우리 목사님 키가 커서 도주 못해요. 다 걸려. 키가 다 보여, 다 이게. 목사님이 도주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증거인멸은 왜 말이 안 되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 둘 다 안 돼요. 그럼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의 연설과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그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서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연설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과는 정반대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소거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기소도 안 되는 사안인데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구속 기소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구속 기소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제가 썼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연극 대본에 가스라이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1944년에 처음으로 영화화가 됐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것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정상적인 사람을 잘못되게 세뇌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행동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경훈 목사님께 그러한 혐의를 갖다 씌우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세상이 막가더라도 지금 세상은 미쳐 돌아가서 막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소도 안 될 것이고 불구속 기소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워낙 지금 이제 사탄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도록 저는 말씀으로만 얘기하죠. 예. 제가 우리 또 장로가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바톤을 넘기고 그만두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동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기억하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김학성 교수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장로 중에는 저는 이동호 교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나쁜 얘기는 듣자마자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이런 아주 특장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분 가슴에 어떤 누가 와서도 낙서가 잘 안 돼요. 아주 좋은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빨개이들을 교육시켜서 나라를 이렇게 만든 죄는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같이 연설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 직접 모셔서 한번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김학성 경우에 항상 제가 좀 머리가 나쁘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좀 부족하다고. 전 물론 부족하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수주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느꼈던 게 정말 이겁니다. 보수주의 철학을 뭐냐? 제가 딱 정리하면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유토피아이즘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산주의 나라에 학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에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이 맨 처음에는 선전선동합니다. 말로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나라에 그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세상을 개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그 오만이 폭력과 살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뭘 했는지를 보고 우리 후손들에게를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 그 고귀한 철학이 보수주의 철학입니다. 공산주의나 유토피아이즘은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이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속으로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감히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있느냐. 물론 우리는
지금 눈앞에 공산주의자 죽기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과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들 녀석 하나 있는데 정말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술을 이만큼 먹고 오셔서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 오시더라고요. 머리맡에 오시더만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나는 그 자고 있다가 이제 뭔가 인기적인 눈이 깼죠. 근데 이제 눈을 뜰 수는 없죠.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니는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진짜 내 말 안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 녀석이 정말 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다가 결국은 주사파까지 갔다가 참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 제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따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요.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조선일보가 끊임없이 우리를 광화문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 조선일보 윤태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장동혁을 대변되는 거 보수죠. 보수가 장동혁이 지금 계엄을 지지했죠. 그래도 참 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조선일보나 그리고 국회의원 그 국힘당 30몇 명인가요? 41죠. 이들이 지금 전부 막 사과하자고 난리를 뽀기는데 그 와중에 지금 계엄은 그 주사파들의 책동에 저항하기 위한 대통령이 수단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정말 장동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하고 얘들은 뭐냐면 계엄을 지지하는 다음에 지금 뭐가 떨어지냐면 여론조사에서 지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 말이 맞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면접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전화 면접조사.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면접원이 전화해서 누구시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한 5천만 정도의 샘플링을 해서 그 중에 뽑습니다. 무작위로 컴퓨터를 뽑아서 원래는 뽑은 사람을 4번, 5번, 6번 계속 그 사람을 해야 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계속 바꿔내. 응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기 갤럽 여론조사인데 여기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화 면접조사고요. 또 하나는 기계가 하는 거 있죠. ARS. 이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기계가 자동 응답기로 그냥 기계음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주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이 전화 오면 자기 본심을 밝히는 걸 꺼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야 이재명 저 새끼 구속돼야 돼 감옥 가야 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밝히는 걸 꺼리는데 혹시 누가 들을까 봐. 그래서요. 집권 초기에는 전화 면접 조사에는 집권당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이요. 응답을 안 합니다.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ARS는 어떤가? 집권당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응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갤럽이나 이런 조사들은 보면 MBS나 이런 지표조사죠.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 지금 국민의 보수당 지지도가 20몇 프로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RS 조사 같은 걸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지금 윤태곤이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선일보에서 우선 장동혁이 계엄을 지지하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전화 면접 조사에는 낮고 ARS 자기 본심을 숨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계조사에는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게 현재 민심들을 가장 많이 드러내냐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ARS 조사입니다. 그래서 ARS 조사에는 사실상 지금 이재명이 거의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40몇 %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집권 1년 차까지는 이 대통령은
자기 지지도에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더 높아요. 지금 전화조사에서도 만약에 이재명이 50% 조사하면 10에서 10%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예, 40에서 35%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미 이재명 지지도는 국민 거의 절반이 이재명 지지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것을 놓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ARS 조사는 지난 대통령 지난 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넘었다고 하는 그런 가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런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1월 24일 금년도 1월 24일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겼다는 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을 거냐. 다시 말하면 보수 정당을 찍겠다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전화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정광훈 목사님과 여기 계시는 황 장로님 그리고 김학성 장로님, 특히 김학성 장로님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비상계엄이 되고 난 다음에 저들은 곧바로 그거를 뭐로 몰았습니까? 내란으로 몰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 전부 거기에 쫓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잠시 멍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은 윤석열 계엄은 정당하다고 외쳤고 그 다음에 김학성 장로, 황준선 장로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말라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우리가 집회를 했었어요. 그러자 여론이 반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대한 여론조사 여론의 반등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국민이 계몽되고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에서 이제 드디어 그 저들의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핵심 증거들이 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저 비겁한 자들이 저들은 지금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뭐라냐면 이재명도 틀렸고 또 장동익도 틀렸다고 양비론 하는 겁니다. 양비론은 대체적으로 비겁한 자들의 비겁한 호신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지만 우리는 싸워왔고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민노총에 대항하는 조직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원들을 설득하고 우리 조직원과 함께 마음 합쳐서 우리는 저 위대한 애국혁명을 반드시 일구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1월 달에 이루었던 1월 달, 2월 달 어떻게 했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우리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우리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 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병신 모자리 같은 녀석들이 그때 조선일보 말 듣고 쫓아다니다가 지금 대한민국 난장판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도 믿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 조직으로, 우리의 선전선동으로, 우리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2019년도 해냈고 2025년도 그 추운 겨울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실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그는 애국자입니다. 그가 서투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주사파의 전쟁을 선포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과 함께 그를 감옥에서 찾아오고 주사파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 조선일보의 비겁자들의 비겁한 소리를 우리는 발로 걷어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대국본과 함께 자유마을과 함께 우리 당당의 승리의 그날을 함께 찾아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설은 잘하는데 김학성 교수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요, 오랫동안 주사파에 몸을 담고 있다가 우파로 전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했던 그 빨갱이 동지들이 배신자 이래서 인간은 완전히 개차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도 이동 교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바다같이 넓어서 니는 아무리 계절 떨어도 나는 내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학성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아까 이동께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을 얘기했는데 불완전한 인간은 처음에 그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훈련을 받든지 체험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불량품 인간입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 폐기 처분. 폐기 처분하려면 대한민국 5천 역사를 보면 꼭 장수가 필요했어요. 앞장선 장수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 밑에 장수. 근데 우리는 지난 경험에 똥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분 한 분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함정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대단하십니다. 집합하면은 바로 오늘 아마 다 오셨죠? 저는 평생 살면서 제가 얻은 제 삶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뭐 절대적은 아니지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믿음은 제가 전역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좀 못됐습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10분 사이로 쌍둥이인데 형님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키도 똑같았어요. 얼굴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형님은 목사님으로 평생 사시고 저는 이제 군인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달라졌다. 참 사람이 변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봐도 역사의 교훈을 봐도 이 국가나 국민은 더 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분들입니다. 감사가 이게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딱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모든 걸 다 봐줬어요. 예?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도 국가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관계, 국제관계도 은혜를 모르는 국가, 민족 다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도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왜? 지금 우리 아이들 다 미국 가 있고 손주들 다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아이들이 미국 갈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국 간다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정말 우리 큰아들 목사 둘째 미국 갈 때는 지금처럼 미국 유학이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도 없고 아무 바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미국에 대해서 갈 때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한미연합사에 있었고 미군들하고 많이 갔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고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이 절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최근에 조모 연예인 있었죠. 예, 소녀는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성인이 된 다음에도 또 같은 거를 했어요. 숨겼어요. 그러고 잘 나갔어요. 제대로 염치가 있는 놈이면은 속죄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정부 들어가지고 아주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저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밀고 했는지. 청나라 명나라 명청대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침명인지 친문인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성,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나 도덕성, 그 나라의 어떤 체제에 대한 이념 이거는 절대 잘 안 바뀝니다. 개인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은 모든 그 당시에 스페인 무적 함대로부터 영국까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다른 나라들은 스페인 무적 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 금을 찾았어. 부를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교도 신앙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지금 남미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도 잘 따라하겠다는 베네수엘라 어떻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돼서요. 불과 건국된 지 200년 조금 넘는데 이거 절대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사는 자들 여러분 그냥
진리를 구하는 자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일만 되면 안 가면 찝찝하고 나머지 6일간은 아무 교회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돼요. 불의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비참한 역사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하필이면 대륙 세력의 두 강대국 소련과 중국의 바로 직접 지배하에 있는 반도에 딱 처져 있어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제가 역사 강의하면서도 많이 하는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역사적으로 싸우면 항상 승자는 누굽니까? 해양 세력입니다. 예, 대륙 세력은 잘 못해요. 여러분, 청일전쟁, 러일전쟁 보면 압니다. 청나라가 그때 전 세계 종주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소금 운무를 받아들이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군사력을 개혁을 하고 소금 운무대로 군을 재편해가지고, 여러분, 그 종주국이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러일전쟁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는 그 위대하신 누구가 있습니까? 대원군.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노래하시던 말씀하시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과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뭐 반만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하고 따지면 한 2000여 년간 중국보다도 우리가 지도자가 미국을 택하고 미국과 함께 걸어갔더니 여러분 지금 세계 6위권 7위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국이 우리를 위기 때마다 살려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니었으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우리 해방됐습니까? 안 돼서요. 6.25 때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신속하게,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신속하게 여러분 개입 안 했으면은 우리 지금 없습니다. 좀 김정은이 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런 군사 안보면에서 경제면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6.25 때 이후에 심지어 여러분 막 탄 때문에 양봉업체가 싹 도산했습니다. 꿀이 생산 안 돼서요. 심지어 미국이 꿀벌을 공수했습니다. 꿀벌을.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는 눈물이 나요. 여러분, 구한말부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예? 여러분, 우리 이시조선 503년이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90%는 상놈 아니면 노비였어요. 노비. 일부 정치, 예? 지금 정치인 놈들 똑같이 권력 잡은 왕과 왕족들과 양반, 문반, 무반,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전부 인간답지 못한, 여러분, 열불난다, 천불난다, 우리 잘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게 불과 70년 전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전략 있죠.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세운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선교사들이 구한말 때 여기 와 있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각 교단에 구한말 때부터 일제시대 때 있었던 분들이, 선교사들이 그대로 끝까지 있었어요. 대를 이어서 심지어 5대까지 있었어요. 5대까지.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화여대, 연세대, 이런 데 대학병원들 전부 미국의 선교사들, 미국의 부호들이 다 만들었어요. 미국이 없이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분은 28세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서울 수복 작전을 하면서 그때 28세에 전사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윌리엄 얼쇼가 평양에서 선교사를 할 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자 해군 장교로 입대해가지고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전쟁이 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메가더 원수의 통역을 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면은요 상상도 못하게, 거기 안전한데, 예? 메가더 장군하고 움직이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전선에서 뛰고 싶다. 수복 작전에 직접 참가해서 하다가 괴뢰군의 기관총에 맞아서 28세에 전사했어요. 그 아버지 얼쇼 씨가 아들이 죽으니까 다시 군무원으로 해군에 들어와서 해군 군목제도의 창설에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내와 자식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다 양화진 묘지에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동상이 녹본동입니까? 평화공원에 있습니다. 이런 미국인데 도대체 반미주의자들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이 은혜를 모르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종자들입니까? 예? 여러분, 중국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은 2000년 동안 우리를 속국 취급했어요. 여러분, 미국처럼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은 우리를 침입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절기 말씀하시는 화양 연화가 아니고 환양년, 예? 환양년. 여러분, 우리한테 오는 사신은, 중국의 사신은 돈으로 뇌물을 주고 오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택동이가 6.25의 가장 큰 가해자예요. 이런데 중국을, 여러분, 중국 놈 때문에, 중국 놈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우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 예를 봤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밀가루 음식 좋아하지만은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짜장라면을 드세요. 짜장라면.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이 세브란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브란스는 록펠러 세계 제일의 부자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록펠러의 10조 10가지 교훈,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11조를 해서 수임하던 분. 예? 이 록펠러와 같이 일하다가 석유를 발견해 가지고 떼부자가 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 클리버랜드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그 세계 제일의 부자가, 이 세브란스 이분이 한국의 선교사가 미국에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병원다운 병원이 없습니다.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열불난다 천불난다에 나오는 그런, 그냥 전염병이 돌면 그냥 많이 죽고 골절이 되면 그냥 다리를 고칠 수가 없이, 이걸 듣고 그때 돈으로 5천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치의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봉사하도록 체계를 잡으라고 26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이런 나라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이 자식들은 무조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식들은 왜 미국 보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태가 온 것도 저는 중국의 사주고 중국의 전략에 우리가 놀아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부정선거, 이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다 관여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외면해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산시간에 나라는 망합니다. 예?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못 속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왜 불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와 손을 못 잡습니까? 매를 벌고 있습니다. 매를. 우리 호남분들, 예? 호남분들 그 지역 감정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예? 김대중이 간첩이라고 벌써 판명 나서요. 예?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김대중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김대중을 따릅니까? 그 뒤에 문재인,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다한 놈들입니다. 저는 성질이 못돼서 딱 사람 만나보고 한 몇 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상종할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면 저는 눈길도 안 맞췄습니다. 말도 안 섞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국가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단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윌리엄 해밀턴 쇼 이야기했죠. 28세에 죽었지만 나는 그분은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고 허무하게 가는 다른 모든 종류의 인간들보다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믿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살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신 분 밑에서 기도원 300용사로 포함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회입니다. 저는 전역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 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별 하나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많죠.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속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가장 큰 또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 절대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용사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귀찮아서 힘들까 싶어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물가에 가서 물을 핥아먹거나 손으로 퍼먹을 때에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300용사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300용사로 남아있던 분들이 기도원 300용사가 하나님의 정병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도권, 물론 다른 분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유심히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두 다 은혜로 보시기 때문에 가지만 저는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제 평생에 가장 주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구원은 거저 주시고 미리 선택해서 예정리해서 주시지만은, 은혜로 주시지만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국본이, 저는 우리 대국본의 조직이
정말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CCTV는 한 번도 꺼지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국본의 김종대 목사님으로부터 나가는 지시는 전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1000만 가입한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도 알고 있지만은 몇 천 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1000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예, 이거 그냥 한 칼에, 예?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또는 뭐 카톡으로 전화로 내 팔처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내 팔처럼 뭡니까? 한두 사람이 피를 흘리자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한테, 우리 강화문 세력에, 우리 목사님한테? 아니죠. 자기가 하면 돼요. 그 말 많은 사람은.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의 희망이 우리 대국본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국본이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어떤 정당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말 함께하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착착 되는 이런 날이 오면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딱 들어가셔서 인생을 짧고 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뭐 통성기도를 하라, 소리를 지르라 막 이래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버드 의대에 좋은 의학 자료를 보다가 문득 비슷한 문구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호르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눈물과 웃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학적으로 엔돌핀과 에스파라긴, 엔케팔렌, 이런 유익한 호르몬이 울음과 기뻐하고 소리를 지를 때 나타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유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혼자서 하면 별 효과가 없다. 적어도 강화문에 120만 명 정도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할 때 아마 큰 질병의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 의학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사랑제일교회 다니기 잘했구나. 아니 진짜,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첫째는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셔야 된다. 저 강남에 뭐 큰 교회가 있던데 거기 가서 아무리 다녀봐도 정관 목사님 같은 설교를 안 하면 헛방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저렇게 한번 크게 지어서 강화문 광장에서 안 하고 저리로 갈까. 제가 보기에는 120만 빨리 채우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또 가장 보고 싶어 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1800만 기독교인들, 선지자의 호소를 허투루 들었던 5천만 국민들, 선지자의 미래 예견을 강 건너 불경하게 듣던 30, 40, 50 세대들, 선지자의 현실 진단을 애써 외면한 우파 정당들과 정치인들, 결국 이들의 침묵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 왔고, 이들의 외면은 민주당과 이 정권의 상권분립 파탄에 이어서 법치주의 파괴까지 몰고 왔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더 박살나야 영적 지도자의 국가 진단을 알아듣겠습니까? 지난 8년간 대한민국 공산을 막아야 한다며 수십 차례 전국 선거 집회와 해외 집회까지 했지만, 설마 하다가 간첩이 득식을 잃은 나라가 만들어졌고, 빨갱이들이 국가보안법까지 폐기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유불문 선지자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에 모두 나서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대한조선인민국이 될 것입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보네포 목사. 나라 잃고 난 뒤에 나라 찾겠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이 시대 유일의 선지자. 천만 국민이여 강화문 강정으로 쏟아져 나오십시오. 이젠 선지자의 호소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국민혁명의장 부정선거 지주기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제병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나 61년도에 김일성이가 주장한 고려 연방제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미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말이야 30만 목사 새끼들 장로 새끼들이요 강화문도 안 와요. 왜?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느라고. 6.25 때요 완전히 기독교인들 싹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 근데 문재인이가 연방제 서명하고 온 것 때문에 내가 저 새끼를 내가 가만둬야겠다 해서 내가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청와대 비닐 텐트 쳐놓고 내가 싸우다가 문재인한테 내가 고발당해서 3번 깜방 갔다 왔어. 3번. 근데 다 무죄됐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76개로 고발했다. 76개로. 크게 나누면 뭐라? 내란 선동혐의. 지금도 똑같아. 지금 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란 선동했다는 거야. 내란 선동. 집시법 위반, 집회 시위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을 내가 간첩이라고 했까지 그거 명예훼손. 근데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됐다고. 내가 3번 깜빵 갔다 온 것 때문에 내 강화문 운동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최고의 광화문 운동의 결과가 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야. 절대 윤석열은요 광화문에 24만 표 차이로 됐는데 광화문에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강화문 운동을 지금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이제 연방제를 완성하려고 하는 놈이 이재명으로 확실히 드러났어요. 아니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아니,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해서 군대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보니까 대답도 못하는 거야. 방이라서 그런 거예요. 방이라서. 그리고 세상에 이재명 이놈은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없애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제일 지금 거슬리는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재단 해체법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저거요 기독교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러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리고 또 보안법을 철폐한다. 이 보안법은요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50선거를 통해서 6월 달에 처음 국회를 딱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법안을 뭘 냈느냐? 통과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반국가, 반민특위라 그래요.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일제시대 때에 한국 사람인데 일본 편을 드는 놈들. 요것들은 내 용서 안 한다 이거야. 이게 반민특위요. 이게 1호법이에요. 1호법. 그런데 박헌영의 남노당이 하도 개지랄을 떠니까 이걸 바꿔버렸어요. 반공법으로. 요즘 말로 하면 보안법이에요. 보안법. 법을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지금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5위에 살고 있는 거야. 이승만, 박정희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봐요.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경제 6위 말이야. 이게 우리가 미국을 속여 먹으려고 6위라 그러지만 사실은 세계 경제 1위야 1위. 중국 놈들이요 지금 왜 한국으로 오려고 왜 팔강 뜬지 알아요? 세상에 이재명 이놈 자식이 중국에 대해서는 쎄쎄하고 쎄쎄. 내가 중국 선교를 18년 했어요. 18년. 1년에 2주를 빼가지고 붕괴하다가도 2주 빼서 중국에 내가 2주일씩 18년을 했다고. 와,
저거는 영원히 대한민국 못 따라와. 문화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이재명이 김일성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아니, 이거 또라이야, 이 자식, 이거 완전히. 저게요, 당 대표할 때, 대통령 할 때가 한 게 아니라 당 대표 시절 때 저 발광을 떨었거든. 성남시장 할 때요, 또 뭐라는지 알아요? 대통령이 될지라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 지가 스스로 서울구치소로 기어 들어가야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거꾸로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다 처박았단 말이야. 이게 헌법재판소도요, 이것도 개떡들이야.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돼가지고 내란죄를 뺐거든요. 그 내란죄를 뺐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헌법이 먼저요, 법률이 먼저요? 헌법이 권위가 있어, 법률이 권위가 있어? 내가 갖춰줄게. 헌법이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를 뺐단 말이야. 내란죄를 뺐으면 이걸 헌법재판소에 내란죄를 뺐단 말이야.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돼서 뺐단 말이야. 그런데 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참 이동호 또 도망갔지? 아니, 내란죄를 빼놓고 거꾸로 윤석열한테 내란 수괴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내가 이동호가 있어야겠는데, 이동호 이게 빨갱이 대장이거든. 이게요, 빨갱이들은요, 말을 거꾸로 반대로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선수권자예요, 선수권자. 절대 여러분은 빨갱이한테 속으면 안 돼. 아니, 내란죄를 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권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빼니까 찜찜하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을 내란 수괴죄로, 이거는 효과 없는 거예요. 왜 효과 없냐? 이거는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수괴죄를 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요, 배짱이 약해요. 나 같으면요, 내란 재판죄를 빼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는 바로 용산에 대통령 집무하러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대통령은 형사와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은 재직 시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거야. 대통령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처벌을 안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보다가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뭐냐? 이게 국민저항권이야. 이것도 최초로 누가 가르쳤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시간도 무제한, 주제도 무제한 놓고 기자들하고 토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이걸, 내가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만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국민저항권이야. 이 국민저항권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집행된 것은 언제냐? 4.19, 5.16 때 집행이 된 거야. 그 외에도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저항권으로 결국은 저 북한으로 반드시 아마 6월 첫 주에 지방자치선거 할 텐데, 그때에 아마 이재명이 아마 개헌을 동시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은 6개월밖에 없어. 그게 이제 연방제 통일 이런 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 국민투표 해버리면 이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걸 위해서 벌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뭐 보안법을 폐지한다, 종교재단을 해체시킨다, 계속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 차근차근. 앞으로 이제 내가 보니까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안 돼 본 사람은요, 여러분 대통령 돼 봤어? 그러면 영부인이라도 돼 봤어? 아이고, 뭐 하다가 말이야, 다 늙어 처먹도록 말이야, 영부인도 못 돼보고 말이야. 참나.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여러분들을 다, 전체를 다 영부인으로 내가 삼아줬겠네. 영부인으로 삼으면은 또 서명이가 시기 질투 놓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제1부속실장으로 전부 다 임명다. 전부 다 임명해버려. 다 임명해버려. 참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번에 나오면 아마 독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1월 18일 날 나오게 돼 있어. 1월 18일 날 나오면 이제 아파트로 갈 거거든. 내가 그 아파트에 가서 19일 날 내 아파트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 누구처럼 하라 그러냐? 이재명이처럼 하라고. 일단은 여러분과 저는 1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아니면 뭐 각하로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이제 얼마나 몇 주 남았어? 1월 18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지? 한 달 동안은 가문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가문운동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 우리는 4.19 때는 학생들이요 16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 우리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 무혈혁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야. 그 가문에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 2,000만도 넘거든. 한 번에도 왔다 간 사람들이. 근데 이게 1,000만이 한 자리에만 딱 모이면, 한 자리만 모이면 말이야, 이거는 수도권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내가 수도권 대회를 따로 하는 거야. 수도권의 인구가요 2,500만이야. 2,500만. 2,500만 중에서 1,000만 명만 광화문에 다 데리고 나오면 바로 이제 이재명이는 바로 아웃될 것이고, 윤석열은 바로 뭐 1월 18일 날 전에 바로 현역으로 복귀될 것이고, 4.19 혁명은요, 4.19 혁명이,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에서 내각제로 바뀌었고,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5.16 혁명, 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한 것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한 것이 거의 똑같아요. 계엄령을 잘했어 못했어? 봐요. 반국가주의자가 누구냐? 1번은 간첩들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들이요, 남로당 간첩부터 시작하면 300만이 더 있어. 300만이. 그러니까 이 300만이 지금 국가를 붙잡고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야. 유일한 희망은 광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이것도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주의를 일시에 척결하고 그랬지. 그럼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공약 중에서 방공체제를, 이게 뭔 뜻이냐면요, 어차피 북한한테로 넘어간다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도 판단할 때. 여러분 대통령 돼 봤어? 대통령이 돼 봐야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5.16 혁명을 한 거야. 왜? 어차피 이게, 예? 이거 일본에 써 있잖아. 방공 그걸 한다고. 국가야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북한가. 그래서 김일성이가 61년도에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첩들이요 300만이 넘는다니까. 이래서 5.16 혁명을 시작했다 이거야. 우리는 미국하고 연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요 진짜로 잘 썼어.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연대를 해야 돼. 개인도 혼자 못 사는 것처럼 국가도 혼자 못 살아요. 연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세계하고 연대해야 하네. 왜? 3부자 세습 해쳐먹으려고. 북한 애들은 해외여행 자유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여권 있어 없어? 확인도 안 해보고 없다고 다 들어오네. 여러분들은 여권 있어 없어? 근데 외국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려. 참 정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화문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에다가 여행시키는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왜? 광화문이 나라를 살렸으니까. 지금 막 이재명이는요, 막 심지어 말이야, 우리 종씨 전봉준 동학혁명 그 사람들한테도 돈 다 준다 그래요. 광주 사태는 지금 이미 돈 다 주고 있고. 그러니까 왜 광화문 세력한테는 돈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돈 광화문 세력한테 500만 원씩 안 주면 말이야, 500만 원 돼야 그래도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말이야, 놀러도 갔다 오고 할 수 있지. 이 박정희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만약에 부정부패하는 사람은요 바로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부패를 일세지가. 근데 지금 현재 제일 부패한 놈이 누구요? 대장동 알아요? 벽형동 알아? 이 좌파 대통령들은요 다 도둑놈 새끼들이야. 김대중 때 이제 말기에 김영삼 때 교대될 때 그때 IMF가 왔는데 500조를 풀었어요. IMF를 극복하려고. 근데 김경재 총재의 말에 의하면 30조를 회수를 안 했다는 거야. 요거 누가? 김대중이가 띄어먹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 가서 탄로가 났어요. 기아산성에서 여러분 보릿고개 알아? 이거 무슨 뭐 여기 뭐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야? 보릿고개를 어떻게 알겠어? 보릿고개 알아요? 가을에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이 벌써 초봄이 되면 떨어져. 그러면 이제 보리가 막 피어가지고 보리가 꽉 차기, 보리가 열매가 다 익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으니까 그걸 나는 직접 해봐서 우리 엄마 따라서 해봤는데 가서 보리 잎싹을요 가위를 가지고 딱딱딱딱 잘라. 그러니까 다래끼에다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삶아서 이렇게 비비면요 이 보리가 완전히 안 익었는데 이것이 약간 절반 정도 익어가지고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보리야. 그래서 그걸 막 비비면은 거기서 이제 보리 알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걸 이제 딱 묻혀서 입에다 먹으면요 이야 아이스크림은 저리 가라요. 아이스크림은 저리 가라요. 이제 보릿고개 확실히 알았어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금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때문에 방위산업 있잖아. K9 자주포라든지 심지어 뭐 이 무기들이요 지금 미국보다가 한국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어. 이게 전부 박정희 때문에 그런 거야. 이야 대단한 사람이요. 박정희가요 김재규가 안 죽였고 10년만 더 살았으면요 아마 대한민국은 천당이 됐을 거예요. 천당. 10년만 더 살았으면. 그래가지고 이 김재규가요 박정희 죽인 거에 대해서 이건 민주화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재심 들어갔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가 민주화 맞아요? 근데 이걸 다시 뒤엎으려고 지금 민주화라는 민주화. 그래서 재심 들어갔어. 재심. 새로 재판 또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재심 신청해놨다니까요. 김재규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라가 끝났다는 거야.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자기는 민간인에게 정부를 이양한다. 그런데 5.16 혁명이 끝난 뒤에 보니까 대통령을 시킬 놈이 없는 거야. 시킬 놈이 없는 거야. 뭐 김대중 뭐 그냥 김영삼 뭐 할 것 없이 윤보선이고 뭐고 다 할 것 없이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실제로 대통령 나온 거야. 근데 이거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왜? 민간인한테 했으니까 군복을 벗으면 민간인이야 나.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박태준한테 한 말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각오가 있어야 혁명을 하는 거야. 박태준을 5.16 혁명에서 이름을 뺐다는 거야. 황교안 장군님 몇 기예요? 저기 박태준이가 몇 기야? 6기요? 일로 나와요. 나와서 장로님 육사 나왔죠? 예. 예. 별 4개죠? 3개입니다. 별 3개. 근데 박정희는 별 2개 가지고도 5.16 혁명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책임지고 5.16 혁명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박정희보다 1개가 별 더 많으니까. 일단 목사님이 뭐 네. 기밀을 발설하셨고 이 중진국 이상에서 네.
후진국 말고 네. 중진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네.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재명이가 군사 쿠데타 했잖아요. 벌써 이재명이가 쿠데타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아니죠. 아니요 100%한 거야 이 자식은. 저거 말이야 완전히 이게 쿠데타가 뭐냐면요 윤석열을 깜빵에 집어넣고 지가 대통령 한 게 이게 쿠데타란 거예요. 쿠데타. 박태준을 뺐다는 거야. 왜 뺐냐면은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4.19에서 실패하면. 그래서 너라도 4.19 혁명에서 뺀 이유는 뭐야? 너라도 살아서 북한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너를 뺐다 이거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독재를 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한번 해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우리가 사는 게 불편했어요? 좋았어요? 그렇지? 하나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었어. 그렇죠? 여자들도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교련 받아본 사람. 교련. 그래서 이것도요, 지금도 여고생들요, 교련 다시 해야 돼. 이걸 북한을 이기려면요, 다시 교련 다 해야 돼. 남자들도 교련 다시 해가지고 정신 무장을 시켜야 돼. 이스라엘은 처녀들도 군대 가? 다 가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가 다 합쳐도 이스라엘 못 이기는 거야. 만약에 5.16에서 실패하면 내가 군사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거야. 쿠데타 자체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장로님도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건만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식은죽 먹기야. 왜냐하면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이면 장로님이 그냥 대통령으로 바로 갈 수 있어. 나는 목사라서 대통령 할 수 없으니까. 저항권으로 하는 것은 이 5.16하고는 다르고 4.19하고 비슷한 거죠. 4.19. 아이 자꾸 핑계 대지 마요. 내 말은 뭐냐? 목사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느냐? 나 그걸 물었단 말이야 지금. 그게 뭐 드렸습니까? 똑같은데. 야 그래요? 죽는 거에 똑같은데 뭘? 박수 쳐. 아니 5.16 주체 세력이 네. 김종필을 포함해서 8기생들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은 당연히 다 죽는 건데. 그 박정희만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죽는 거죠. 이제 군을 재건할 수 있는 특히 그 북한의 그 남심 그렇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박태준의 그 역량을 보고 군에는 저렇게 항상 예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태준이가 겨울군 포항제철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번에도 이 공수부대 하는 애들 그다음에 장관들 보니까요. 이야 윤석열이가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사람 보는 눈. 아이고 한덕수 그거 재판 받는 거 봐요? 아이고 참난 기가 막혀. 모든 장관들이 다 자기는 동의 안 했다. 자기는 계엄령에 동의 안 했다. 다 떠드는 거야. 이야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냐면 한동훈이요. 윤석열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이 새끼가요 탄핵시킨 거 아니야. 탄핵돼서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개뿔 된 거야. 개뿔. 장로님 다시 한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준비가 됐나요? 저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어허 참나. 다시 박수 쳐. 야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기회를 잘 못 잡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맞아. 지금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인원들은 제가 보기에 역사 인식도 없고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냥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다 뭐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면 좋죠 뭐. 예. 자, 수도권 인구가 2,500 중에서 절반만 나와도 1,000만 명만 나와도 이거는 4.19, 5.16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1월 18일까지 계속 전파해야 돼. 전파할 실력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강의한 거 있잖아, 요것만 딱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핸드폰 가지고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가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제1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참, 내가 이거 8년 동안 내가 이 떠들었는데도 말이야, 황교안 장관님 다시 나와봐요. 아니 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도대체가요? 에? 왜 분별력도 없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거 좀 아까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주인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광화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은 뭐 왜 저럴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의식조차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일본의 국민성하고 우리나라 국민성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안 받고 청나라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면요, 영원히 못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하면서 그때 우리 기반 시설 해놓은 게 그대로 쓰는 게 많습니다. 우리. 맞아요. 예. 일본은 우리나라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앞으로 독립한다 이 생각은 안 했겠지만은 자기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차별성 없앴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국의 그저 일로 일대는 전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지금 특히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노출이 된 거죠. 저 아프리카 이런데 IMF보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못 갚죠, 당연히. 갚겠습니까? 그러면은 항구, 도시, 공항 뭐 장기 조차를 합니다. 그래서 집어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가장 경계심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저 정치인들이고 우리나라 지금 정권입니다. 굴종이죠. 경계심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공부 잘하는 놈들하고 어울리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놈들끼리 어울리면은 보남 안 합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것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아주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 젊은이들은 정교조 교육 안 받았습니다. 받고 있지만은 이미 정교조에 대해서 다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 정권, 특히 좌파 정권이 국가 채무를 엄청나게 올려놓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들한테 갑니다. 자기들이 갚아야 돼요. 우리 기업 부채는요 98.9%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상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채무를 지느냐? 자기들이 먹고 살게 기업을 살리고 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전부 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돈 쓰면서 국가 채무, 기업 채무, 가계부채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4.19입니다. 4.19 여러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한 7개 도시에서 2주 동안 했는데 200만도 채 안 모였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모입니다. 각 대학교에 대접을 붙은 데가 잘된 계엄이다. 탄핵 잘못됐다. 윤석열 의뢰인 하는 이 목소리가 지금 거의 70개 대학이 넘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우리가 할 때에도 그 자유대학 그쪽에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했는데 저 뒤쪽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잘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광화문이 중심을 서야 돼. 통일되는 원리는 딱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통일되면 그거는 반드시 빨갱이로 통일할 것이고, 국민의힘 정당으로 통일돼도 안 되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남북한을 다 복음화할 수 없어. 결국은 광화문에 의하여 통일이 돼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는 거야. 고도의 심리전을 펴야 되는 거야. 통일은 어차피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통일돼 있다고.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전, 부산, 그 다음에 대구 내가 가서 내가 또 욕 바가지로 하고 오려고. 정신 차려야지 이것들아. 연방제로 넘어간지도 모르고 말이야. 참, 보안법을 철폐하면 돼, 안 돼? 종교재단을 없애면 돼, 안 돼? 그런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결국은 뭐냐, 이게 북한으로 가자 이 말이야. 지금 이재명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정은이야, 김정은. 김정은같이 아주 자손 대대로 말이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번 주에도 전파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국민대회 해요, 안 해요? 주일 연합예배는 해요, 안 해요? 아예 그냥 이번 주에 아예 1000만 명 딱 모여버리면 이게 바로 4.19, 5.16 혁명이 바로 간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지는 거야. 국민 저항권은요, 위법이 아니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